여러분, 롯데그룹이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그리고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롯데그룹의 어떤 혁신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제대로 안 갖춰주고 있어요. 이러다가 진짜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마저도 롯데그룹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영구적 위기라는 단어, 저는 이런 단어가 롯데그룹에서 나왔다는 자체가 진짜 위기를 느끼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일단 이것을 먼저 한번 보실래요? 내년 영구적 위기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미래 경쟁력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이게 롯데 관계자의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말입니다. 사실 롯데가 굉장히 위험하구나,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 시작됐을 때 장수를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장수를 쉽게 바꾸었다가는요, 이게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거든요. 예. 특히 말입니다. 특히 선봉장은 진짜 잘 안 바꿉니다. 예. 선봉장은요, 본인 스스로도 나가서 죽을지언정 있는 힘껏 다해서 싸우거든요. 그러면 부하들도 장수가 있는 힘껏 싸우니까 나도 같이 함께 동참해야지, 부하들도 있는 힘껏 싸웁니다. 그렇게 있는 힘껏 싸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거든요. 그런데 그 장수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당장 말입니다. 그 장수가 있는 힘껏 싸운다고 하더라도 부하들이 쟤는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장수를 바꾸는 것은 이게 위기를 오히려 더 격화시킬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사실 말입니다. 롯데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2020년이죠. 2020년에 모두 말입니다. 718개가 되는 점포 수를 200개 이상 정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때도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백화점도 5개 이상 줄이고 마트는 124개 중에 50개 이상 줄이고요. 슈퍼마켓은요 412개 중에 70개를 줄이고요. 그리고 롭스는 131개 중에 20개 이상을 줄여서 5년간 200개 점포를 폐점하겠다. 이때도 진짜 많이 놀랐지만 그 이후에 말입니다. 롯데건설의 위기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롯데건설이 채무가 저렇게 많단 말이야. 당장 올해 버텨낼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올해만 롯데건설의 PF 채무 3조 1,01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유상증자 엄청 하지요. 왜냐하면 도와주려고, 돈 빌려주려고. 지금 장난 아닙니다. 게다가 올해만 끝나는 거냐. 내년에도 1분기에 1조 8,696억 원, 2분기에 4,819억 원, 3분기에 4,030억 원. 이게 내년 전체만 하더라도 이게 금액이 장난 아닙니다. 6조 7,491억 원이에요. 2022년 4분기 3조 1,015억까지 합쳐서요. 이거 만들어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롯데건설발 자금 위기 때문에 롯데그룹 전체의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죠.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는요 지금
2020년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전부터 어려워졌어요. 이게 중국 사업이 완전히 폭망하고 나서 롯데에는 망조가 좀 깃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들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온라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쿠팡이 뜨고 지마켓이 뜨고 인터파크가 떴는데 롯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신세계는 그래도 SSG.com, 석닷컴이라고 해서 많이 뜨고요. 게다가 지금 뭐 인수도 많이 했잖아요. 지마켓도 인수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신세계는 쭉쭉 치고 나가는데 롯데는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자꾸 가라앉아. 그래서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 말입니다. 롯데는 선장을 바꾸겠다. 작년에도 바꿨지만 올해도 바꾸겠다. 선장을 바꿔가면서 뭔가 변화의 혁신고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신동빈 회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구적 위기라는 게 결국 롯데그룹의 위기라는 이야기인데 이거 막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순혈주의, 롯데 출신을 롯데 최고봉에 올린다는 순혈주의를 포기하고요. 외부에서 계속 사람들을 들여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외부에서 순혈주의가 외부의 사람을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롯데그룹의 신용등급이 전부 다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롯데서핑, 롯데지주, 롯데캐피탈, 롯데케미칼, 롯데오토리스, 롯데렌탈, 롯데물산까지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고 이게 6개월이 지나면요. 등급을 다운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 저는 지금 신동빈 회장의 어떤 이야기, 롯데 관계자가 이야기했지만 영구적 위기가 온다는 이 말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사실은 받았어요. 과연 앞으로 롯데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신동빈 회장은 인적 쇄신으로 몰고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훈기 사장 이번 인사의 핵심이었죠. 이게 환경사회 지배구조 경영혁신실 부사장으로 있었는데 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50대 사장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창엽 부사장. 이창엽 부사장은요. LG생활건강 출신입니다. LG생활건강에서 데리고 온 파격 인사입니다. 롯데제과로 이동했습니다. 롯데제과. 그리고 신유열 상무. 여기는 뭐 크게 하지는 않았지만 신동빈 회장이 장남이잖아요. 신동빈 회장이 장남인데 뭐 상무부에서 상무로 이것을 뗐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부서니까 회사니까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산업의 상무로 승진을 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지금까지 롯데는 외부 인사를 계속 들여오면서 뭔가 혁신을 이루려고 하고 재성장을 이루려고 한다. 이것은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 자칫 말입니다. 전쟁 때 장수를 잘못 바꿔서 위기를 자초하지 않을지 저는 그게 두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폭적인 인적 쇄신은 좋지만 본인 스스로도 영구적 위기가 온다. 영구적 위기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불안하기 거지없다. 요즘은 롯데를 보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